안녕하십니까, 이성진입니다. 여러분들, 소통 잘 되시나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일 텐데요. 이 소통, 이번 4파트에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4파트 핵심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지가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행동 통제, 정보 제공, 동기부여, 정서적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 뭐 사례형이라든지 통합형 문제로 그 사례에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주로 사용되었느냐라는 표현으로 실제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또 시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먼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서 두 가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어떤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지 의미 정도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신체 언어와 의사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사 언어 사람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를 의사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은 의사 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꼼꼼히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물리적인 거리를 이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한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에드워드 T 헬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물리적인 거리를 총 4가지 거리로 구분을 지어놨고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대중적 거리. 이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실제 시험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 다 일일이 외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친밀한 거리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마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5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는데 쇠사슬형, Y형, 원형, 수레바퀴형, 완전 연결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유형은요. 세 번째 원형, 이 원형과 이 네 번째 수레바퀴형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류가 등장을 합니다. 메시지라는 것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발신자라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또 메시지를 듣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의 문제 그리고 수신자의 문제를 구분해서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경청, 듣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발신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신자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수신자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오류 중에 발신자의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5가지 중에 4가지를 넣어놓고 수신자의 문제 1가지를 넣어서 이 발신자의 문제가 아닌 수신자의 문제를 고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된 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핵심 내용들만 잘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효과가 등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효과에서는 6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는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결형 문제로도 종종 등장하고 또 사례형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래도 꼭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 스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청 밑에 보면은 경청 방법에서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경청 방법 중에 BMW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BMW 기법에서 B가 의미하는 것은 자세, M이 의미하는 것은 분위기, W가 의미하는 것은 말의 내용. 그래서 이 3가지를 BMW 기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할 때는 자세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이 말의 내용을 정확히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표현이 OX형 문제로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자세, M이 분위기,
W가 말의 내용이다 라는 거는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뭐 적극적 경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적인 부분만 좀 읽어보시면서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말하는 스킬이 등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듣는 것만큼 우리가 말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시험에서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예시랑 그리고 이 화법은 어떤 화법인지 매칭을 좀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풀이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감성,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감정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그 감성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감성 지능 EQ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Q에 해당하는 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다음은 감성지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문제 내기 조금 쉽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5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설득에 해당하는 의미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설득의 기술이란 게 있습니다. 설득의 기술이 또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역지사지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3번째 줄에 상대방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설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을 헤아린다. 이러한 헤아리는 모습이 이심전심인가? 객관적인 논리인가? 헷갈려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헤아린다라는 표현 역시도 역지사지에 해당이 된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맞추기가 수월할 수 있겠네요. 여기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옆에 보시면 협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협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것은 협상에 대한 개념보다는 여기 5가지 요소 한번 살펴보시면은 협상의 5가지 요소 중에서 밑에 보시면 대안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안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다시 말하면 차선책. 내가 이거를 주는 대신에 이거는 내가 더 요구해야지 라는 그런 차선책을 이 바트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트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또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래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의 기술이 또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아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래 법칙 AREA 주장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하는 이 형태를 아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래 법칙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런 표현에 한 가지를 딱 던져주고 나서 이 아래 법칙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들과 그리고 여기 구분의 아래 법칙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매치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4파트 핵심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아직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학습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